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색 프로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간절히 원하면 우주의 기운이 나서 도와준다. 이 말을 믿으시나요? 이런 무조건적인 신념은 호불호가 좀 갈리죠. 그런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줄 현대식의 소원 성취 시스템이 있어요. 오늘은 앨런 피츠, 바바라 피츠 저자의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을 통해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소원 성취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마음이 무엇을 품고 무엇을 믿든 몸이 그것을 현실로 이룬다. 성공 철학의 기수 나폴레온 힐은 1937년 그의 명저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게라 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힐은 원하는 바를 머리에 명료하게 새기고 진정으로 소망하면 그것을 성취하게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그의 믿음을 증명해줄 의학 기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과학이 발전해 힐의 주장 같은 진술의 진위를 과학적으로 따져볼 수 있게 되면서 성취, 목표 설정, 자기 충족적 예언, 기도의 힘,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정신작용들도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과학적으로 이런 원리를 말하고 증명할 수도 있게 된 것이죠. 뇌는 자아와 인격 형성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우리 뇌가 가동하는 기막힌 소원 성취 시스템 덕분인데요. 그 시스템은 바로 망상 활성계, 즉 RAS입니다.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탐욕의 원칙에서도 잠시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내가 눈을 감은 채 빨간색을 생각하고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면 빨간색만 더 도드라지게 보인다는 이 예를 들어 간단하게 설명했었어요. 오늘 조금 더 알아볼게요. RAS는 초고속 우편물 분류 사무소처럼 기능합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정보를 평가하고 우선 순위를 매겨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보도록 메시지 형태를 분류해요. RAS는 우리의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필터이면서 의식에서 받은 명령들을 잠재의식으로 전달하는 관문입니다. 뇌는 RAS가 보여주는 이미지에 부합하는 신체적 행동을 취할 것을 몸에게 명령합니다. RAS는 외부 환경을 스캔해서 기존 신념이나 익숙한 것들에 들어맞는 정보 패턴을 찾습니다. 다시 말해, 환경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에 부응하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일치하는 것이 포착되면 내 의식에 땡땡 신호를 보냅니다. RAS에는 일종의 내장형 GPS가 들어있습니다. GPS는 우리가 목적지를 설정하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GPS가 안내하는 대로 가면 되죠. 그럼 원하는 곳에 알아서 데려다 줍니다. 심지어 가다가 엉뚱한 길로 빠져도 정상 궤도로 다시 인도해요. RAS도 우리 뇌에서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면 RAS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연결된 것들을 알아서 선별합니다. 경로에서 벗어나면 RAS가 다시 잡아주죠. 또한 RAS는 열 추적 미사일과도 비슷합니다. 열 추적 미사일을 보낼 지점의 좌표를 입력하고 발사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미사일이 알아서 목표 지점까지 정확히 날아가잖아요. 미사일은 날아가면서 주위에 불필요한 정보는 모두 걸러내고 유의미한 정보만 취합니다. RAS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내 이름을 들어라 라는 지시를 내린다고 쳐보죠. 소란스러운 쇼핑몰이나 공항 한복판에서도
장례 방송에서 내 이름이 나오는 순간 바로 알아차립니다. 또한 RAS는 내가 현재 믿거나 궁리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다시 말해 RAS는 내게 맞지 않는 정보를 걸러내서 내가 믿기로 선택한 것에 이르도록 돕습니다. 같은 상황을 누구는 기회로 보고 누구는 난관으로 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도 이런 이치입니다. RAS는 나의 신념 체계에 따라 내게 유리하게도 작용하고 불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정보만을 보게 될 거예요. 나아가 그 믿음을 사실로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뼈 빠지게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RAS가 말끔히 치워주기 때문이죠. RAS는 내게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는가에 달렸죠. 그렇다면 RAS를 내 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기피하는 대상이 아니라 동경하는 대상을 골라내도록 RAS를 설정해야 합니다. 일단 RAS의 특정 아이디어나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RAS는 내가 잠을 잘 때도, 깨어있을 때도, 목표를 생각할 때도,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도 부단히 작동해서 내가 찾으려고 명령한 것을 정확히 찾아냅니다. 컴퓨터의 검색 기능이 원하는 파일을 찾아주고 GPS의 측위 기능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RAS는 주변에서 밀려드는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설정 내용에 유의미한 것만 선별해 나의 관심 속으로 밀어넣고 나머지 무관한 정보는 미련 없이 잘라냅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을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또렷한 그림으로 만들어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RAS가 본격적으로 가동돼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내 앞에 대령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구입할 차종을 정했더니 도로에 같은 차가 부쩍 늘어나고 먹이를 자르러 가는 길에는 짧은 머리의 여자들이 유난히 많았던 경험 또는 그와 비슷한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내가 점 찍은 차가 마트 지하 주차장에도 있고 TV 속에도 있어요. 어딜 가나 있습니다. 같은 차종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에요. 내 RAS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RAS가 다른 차들은 내 의식에서 싹싹 걸러버리고 내가 염두에 둔 차만을 마음 맨 앞자리에 불러오기 때문이죠. 그럼 싫어하는 것만 줄기차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RAS에게 내가 싫어하는 것만 중점적으로 불러대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정보만 과하게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이 실제로 악의 구렁텅이처럼 전쟁터 한복판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해야겠죠. 이로써 나폴레온 힐의 주장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당당히 입증되었어요. 우리는 자기 대화나 기대 요법으로 RAS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대를 하세요. 그러면 RAS의 긍정적 행동 정보를 찾고 부정적 행동 정보는 차단하라는 명령이 자동 설정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에 생각을 기울이고 마음을 쏟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 잠재의식으로 스며들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현실로 발현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RAS라는 생체학적 여가장치의 작용입니다. 중요한 희소식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의도대로 RAS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RAS에 보낼 메시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스스로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결정을 내리세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겠다는 결심. 남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시작은 간단해요. 하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것들을 종이에 쭉 적습니다. 사소한 것도 좋고 그 어떤 것도 좋아요. 다른 사람이 보면 웃겠지 하는 생각은 할 필요 없습니다. 어릴 적 꿈이지만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남아있다면 그 꿈들도 목록에 포함시킵니다. 마음이 동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도 기록하세요. 적어도 10개에서 20개의 항목을 확보하세요. 마음을 끄는 것을 모두 적으세요. 목록에 적는다고 반드시 거기에 전력 투구하거나 반드시 저질러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내 관심권에 있거나 과거 어느 시점에 내 흥미를 끌었던 생각을 적는 것 뿐이죠. 목록을 작성한 다음에는 혼자만 알고 있거나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줍니다.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드는 사람과는 목록에 대해 논하지 마세요. 이런 말도 안 된다느니, 저건 불가능하다느니, 이렇게 참견할 사람도 피하세요. 딴지와 타박을 봉쇄하세요. 이 목록은 오직 나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꿈 목록을 꿈 도둑에게 보여주지 마세요. 타인의 의견으로 자기 자신을 재단하지 마세요.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정말로 얻는 사람은 의외로 드뭅니다. 성취 대상보다 성취 방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남이 이룬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해요. 저걸 어떻게 했지? 나라면 못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표 달성의 최우선 원칙이자 최고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원할지 결정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RAS가 할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우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생각을 집중하는 것을요.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나중에 합니다. 지금은 단지 무엇을만 적으세요. RAS에 검색어를 넣으세요. RAS에 일거리를 주세요. 일단은 무엇을 원할지 결정하면 RAS가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 답을 찾을 것이고, 그러면 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취욕을 일으키는 것 모두 목표가 됩니다. 목표가 동기유발 요인이 되려면 목표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용어로 명시해야 합니다. 날짜, 기간, 기대치, 모양, 색깔, 규격, 결과물을 상세히 설정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언젠가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쳐보죠. 이런 목표는 동기부여 능력이 떨어집니다. 화살을 쏠 명확한 표적이 없으니까요.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해서 RAS가 제대로 알아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같은 목표를 이렇게 묘사해본다면 5년 후 8월 15일 자정까지 순자산 100만 달러를 확보하고 부채는 전혀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러면
즉각 행동에 옮길 의욕이 생겨요. 구체적 액수와 기한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이 경우 RAS가 목표를 이룰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근사한 집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해보죠. 그런데 이것은 적절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근사한 집은 막연한 개념이니까요. 이 목표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사철 따뜻한 바닷가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열대 정원을 갖춘 침실 4개짜리 남양 벽돌집을 지금부터 3년 안에 장만한다. 그러면 RAS가 즉각 발동이 걸려 지체 없이 목표를 이룰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평면도, 조경, 가구, 손잡이, 건축 소재, 부엌 상판과 마루의 재질까지 명확히 묘사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RAS가 그런 집에 사는 기분이 어떨지 상상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 목표 달성의 의욕이 더 솟습니다. 요건에 맞는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 부동산 광고가 뜨면 RAS가 내게 득달같이 가져옵니다. 내가 할 일은 거기 가서 직접 집을 보고 분위기를 느끼고 브로슈어를 챙겨오는 것 뿐입니다. 목표를 세세히 수치화할수록 거기 도달하려는 RAS의 추진력도 높아집니다. 인생이 흘러가는 양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것은 인생의 목표들이 충분히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서 RAS가 어디에서 무엇을 찾을지 갈피를 못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상세 수준까지 또렷해지고 오늘 내가 있는 곳이 어디고 장차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알면 RAS가 맹렬히 작동하고 그에 따라 의욕이 끌어오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목표를 부정형 언어로 설정하는데요. 문제는 RAS가 긍정형 이미지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RAS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그려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정형 표현으로 구성한 목표들은 좀처럼 실현되지 않죠. 가령 흡연자는 금연 결심을 흔히 이렇게 표현해요. 1월 1일까지 담배를 끊는다. 하지만 흡연자의 뇌는 이미 담배를 피우는 것과 관련된 강력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들로 가득합니다. 뭔가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RAS에게 시각화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RAS는 그런 건 하지 못해요. 그러니 금연 결심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1월 1일까지 나는 비흡연자가 된다. 그러면 RAS가 비흡연자의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손가락에 담배진이 묻어있지 않고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나지 않고 하얀 치아와 생기 있는 피부를 자랑하는 깔끔하고 건강한 모습의 나를 그리게 돼요. 자신감 있고 인기 있는 내 이미지를 만들고 동경하세요. 나 자신을 홀리세요. 그 생각이 금연을 돕는 것들과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을 내 의식과 시야로 데려옵니다. 만약 몸무게가 100kg이고 10kg 감량을 원할 때 10kg을 뺀다 라는 목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이미 100kg 나가는 사람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박혀있기 때문이죠. 그 이미지가 내게 그 체중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 먹도록 종용합니다. 하지만 목표를 나는 6월 20일까지 90kg이 된다 라고 바뀌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내 마음은 90kg의 내 모습을 형상화하고 RAS에게 거기에 부합하는 정보를 찾도록 지시해요. RAS는 90kg이 된 내 이미지를 내 잠재의식에 전달하고 이 목표를 향해 나를 몰아가죠.
그러니 목표는 긍정형으로 만드셔야 해요. 우리 마음은 긍정형의 심상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심상을 만들 수 없는 지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자선 사업에 뜻을 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자선 활동에 관한 글에서 영감을 받고 의지를 다집니다. 그러다가 하루 정도 구세군 무료 급식소에 자원봉사를 나가거나 불우이웃 돕기 행사에 실제로 참가해봐요. 그 목표가 정말 내게 맞는 목표라면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모락모락 일고 몸이 근질근질해집니다. 자녀를 인류 학교에 보내고 싶은 부모라면 거기에 관한 글만 읽지 말고 학교 견학을 예약해서 그 학교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세요. 학비를 어떻게 충당할지는 아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RAS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놔두세요. 대개는 평생의 반려자를 우연히 만납니다. 반려자를 만나는 것은 어쩌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내가 정확히 원하는 짝을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완벽한 배우자의 이미지를 마음에 그리세요. 가령 탄탄한 체격, 밝고 긍정적인 사고, 유머 감각, 맑은 눈을 가진 호감 가는 남자 또는 여성, 그리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과만 데이트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의외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대개는 인생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또는 결혼 정년기의 사람들이 서로 껴맞춰서 가는 경우가 많죠. 정말로 눈에 차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눈에 들어오는 것 중 그나마 나은 것에 안주하지 마세요. 내 꿈을 상상할 수 없다면 아직은 그 꿈을 이룰 준비가 되지 않은 셈입니다. 우리 뇌는 물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들만 심상으로 만듭니다. 자신이 총리나 대통령이 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할 토대를 내 내면에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상상조차 되지 않는 일을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목표를 글로 자세히 쓸 수 있다면 아무리 벅차 보이는 꿈이라도 이미 내 내면에 성공의 씨앗이 있는 셈입니다. 상상조차 되지 않는 것을 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상상이 되지 않으면 지금으로서는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해석하면 이 말은 엄청난 기회를 의미합니다. 나폴레온 힐이 1937년에 말한 것처럼 무언가를 열심히 생각하면 몸이 그것을 달성한다는 뜻이니까요. 억만장자가 된 모습을 마음에 그릴 수 있다면 내 안에 재정적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벽 아래 요동치는 급류로 번지점프를 하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다면 나는 실제로도 번지점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2만 명의 청중 앞에서 강연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즐겁다면 내게는 세계적 강연자의 자질이 농후하죠.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자신을 상상하세요. 내 몸은 내가 상상하는 결과를 향해 움직이게 됩니다. 마음에 그리는 족족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바라는 상황을 시각화하는 능력이 우리를 꿈의 현실화로 향하는 궤도에 올립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최종 결과를 획득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낼지는 아직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반대로 하죠. 방법만 궁리하다가 좌절감에 빠져 생각을 접고 맙니다. 목표 목록을 작성했다면 목록을 사방에 전시하세요. 냉장고에 붙이고 컴퓨터 화면 보기로 만들고 핸드폰 화면에도 깝니다. 사방에 붙이세요.
뇌가 각각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감정하고 심사해서 그것이 내게 가지는 의미를 줄기차게 조정 또는 강화하게 합니다. 목표가 실현됐을 때 인생을 뇌에게 예행 연습시키는 효과도 있죠. 우리 뇌에는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가 갖가지 신경회로를 형성해 판단을 내리고 몸에 명령을 전달합니다. 목표를 성취한 내 모습을 생생히 그리세요. 그것은 RAS가 뇌 세포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것과 같아요. 몸을 지휘해 심상을 현실로 완성하라. 따라서 목록을 사방에 붙여두고 자주 봐야 뇌가 자극을 받고 꿈의 실현에 관여하는 신경회로들이 증강되어 일이 탄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웃으세요. 분야를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공통점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을 줄 안다는 것인데요. 모든 일에는 설사 부정적인 일에도 웃을 소지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거나 기대하지 않을 뿐이죠. 어떤 부정적인 일에도 웃을 수 있는 요소는 항상 있습니다. 인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어요. 웃을 일을 찾기로 선택하면 됩니다. 유머는 심각한 상황일수록 빛을 발합니다. 교통체증으로 차들이 꼼짝하지 않을 때 화를 내는 것은 내 자유예요. 하지만 화를 낸다고 막힌 도로가 뚫리는 건 아니겠죠. 내 스트레스 수치만 올라갈 뿐입니다. 차라리 차가 밀리는 이유를 차분히 분석하며 음악을 듣는 것이 기분과 건강에 좋습니다. 유머 감각을 방패처럼 지니고 인생의 험한 골짜기에서도 웃음을 잃지 마세요. 유머와 웃음이 건강을 증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대인 관계를 진작하고 성공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웃음은 인간 정신의 열정을 대변하는 동시에 인간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합니다. 인간에게는 의식적 마음으로 자신의 물리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유머를 찾고 쓰면 RAS의 작동으로 우리 몸이 그 유머와 웃음에 물리적으로 반응해 건강에 이로운 물질을 생성합니다. 자연 치료법이 대개 그렇듯 웃음도 절대적 치료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연구와 사례에서 강력한 의학적 도구로 밝혀졌고 통증 경감과 긴장 완화에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 다음 감기 때는 죽과 기침약에 기대는 대신 하루 종일 일을 쉬면서 코미디 영화를 보며 웃음 치료를 시도해보세요. 너무 무게 잡고 사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일이 닥쳐도 특히 부정적인 상황일수록 긍정적 측면을 보겠다는 결심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속한 업종이나 지역을 비하하는 말을 할 때 발끈하고 말고는 내 선택입니다. 발끈한다고 그 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참는다고 그 말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잔칫날 비가 온다고 속상해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하지만 비는 나의 반응 따위는 상관하지 않아요. 비는 그저 내릴 뿐이죠. 앞으로는 죄책감, 민망함, 수치심, 발끈함 같은 감정들은 선택하지 않기로, 그리고 바꿀 수 없는 일에는 분노하지 않기로 결심하세요. 내 인생의 과업들을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너무 무게 잡고 살지는 마세요. 건강에 나쁘니까요. 인간관계에도 빨간불이 켜집니다. 나를 초대하는 사람이 대폭 줄어들 거예요. 내가 끼어서 자리가 즐거워져야지 지루해지거나 썰렁해지면 안 됩니다. 인생은 짧아요. 치아가 멀쩡할 때
많이 많이 웃으세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그대의 장례식 규모는 그날의 날씨가 결정합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 먹일석을 공짜로 차지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웃을 수 있을 때 항상 웃으세요. 호시탐탐 웃으세요. 병원보다 싸게 먹힙니다. 오늘은 앨런 피즈 바바라 피즈 저자의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과 함께 했습니다. 책의 저자들은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권위자이자 인간 행동 전문가 부부인데요. 실제로 이 RAS를 이용해 경제적으로나 인생 전체 위기에서 벗어나 갑부가 되고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며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TV 시리즈나 연극, 영화로도 제작되어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소개될 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 참 좋았어요. 막 힐링이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목표를 적을 때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을 적용해 더욱 효과적으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자세한 실전법들이 담겨 있어서 저는 잘 읽고 소장 가치를 느꼈던 책입니다. 사실 목표를 정한다는 말은 제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 분들도 아직 실천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 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그냥 듣게 되면 은연중에 주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와요. 감사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부담 갖지 않고 그냥 들으면 언젠가는 직접 실천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목표를 써서 이뤘구나, 이렇게 감사를 했구나, 이렇게 내려놓음을 실천했구나를 들려드릴게요. 최대한 재미있게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RAS가 우리의 인생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의를 끌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웃으세요. 별거 아닌 일에 어이없이 박장대소 하셔도 좋아요. 저는 좀 전에 녹음을 하다가 당이 떨어져서 아몬드 빼빼로 2개를 먹었어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맛있어서요. 그래서 바보같이 웃었어요. 아마 제가 웃고 있는 이에는 초코가 막 묻어있을 거예요. 이런 제 모습을 상상하며 웃으셔도 좋아요. 여러분이 오늘도 예쁜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